그래도 그 어떻게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좀 여러 번 탄지로를 이렇게 발로 차서라도 이렇게 그 죽지 않게 밀어내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책임감 있는 주로서의 모습은 확실히 보여줬다. 주로서의 그렇습니다. 자격은 네네.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랬고 이거랑 좀 반대로 약간 다 끝나고 나서 그 사주가 나오잖아요. 그 뱀부리는 이구로 오바나이. 오바나이. 예. 얘는 좀 너무 건방지고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십선비 입장에서 불편했나 보네. 뭔가 이 존경받는 주로서의 그거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좀 나 들더라고요. 보면서 주의 절대 조건은 사회성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사회성이 다 부족해 보이는데 애들이 하다가 사회성이 너무 뛰어나면 탈락. 주에서. 넌 너무 사교적이야 그러면서. 엄청 완전 강력한데 힘이 너무 좋고 막 너무 강력한데 너는 사회성이 너무 좋아. 탈락. 약간 그런 거지. 큰 어른이 이력서 봤는데 이렇게 사회성이 좋으면 차라리 혈기로 가셔야지.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어디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공무원인 뭐 회사를 다니시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하시지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탈락. 네네. 뭐 어쨌든 간에 우주이 텐겐이 뭐 화려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유행어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맞습니다. 애가 좀 이상한 점도 많지만 뭐 이노스케랑 좀 비슷하게 좀 자기 막 좋아하는 자기에 강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좀 속마음은 깊은 사람이다. 요런 걸 또 이 세 명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캐릭터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괜찮았다. 하지만 조금 성에 안 찼다. 뭐 요런 얘기도 있고. 예. 뭐 계속 제가 그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만 해서 재미없게 봤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죠. 아니요, 그럴 리 없는데요. 그렇군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셋 다 개돌이돌이. 특히나 그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 요 세 명이 그 다른 유곽 들어가서 이제 펼쳐지는 이게 좌충우돌 개그 컷들 네네. 그런 것들은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 무식하고 저돌적이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이노스케가 그런 네네. 잠입 미션까지 얘는 이제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간 이런 지멋대로인 캐릭터로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 근데 사회성이 제일 없죠. 어떻게 보면은 주로서의 가능성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래서 사회성 제일 없고 눈치 없고 제일 없기 때문에 눈치 실력을 없고. 떠나서 제일 먼저 주가 될 상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1등이 그렇습니다. 네네.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우리 와이프도 얘기하는데 이노스케가 제일 괜찮아. 그 3인방 중에는 그래요. 호흡 창시자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맞아. 할 일 하잖아. 맞아. 짐승의 그렇네. 호흡 창시자지. 짐승의 제일 호흡은 괜찮- 다른 애들 쓰는 게 없네. 그러니까 제일 괜찮다니까 걔가. 생긴 죄송한데 것까지. 근데 저도 안 쓸래요. 짐승이. 저도 안 쓰겠습니다. 짐승의 호흡 그렇게 안 세던데. 죄송한데 안 사요, 안 사. 어쨌든 그런 이노스케가 어쨌든 이런 그 되게 무슨 프로젝트 같은 이런 잠입 미션 맞아, 이런 거를 맞아. 제대로 해내는 걸 보고 묵묵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모습이. 해내는 거 보고 그래도 조금 더 성장했다. 요렇게 보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런 모습을 대가리를 그 천장에 박고 뭐 약간 이런 모습을 뭐 보여주긴 했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래도 조금 더 성장했다 예전보다는. 그 손님 아구창을 날렸죠. 그렇죠. 참을 만큼 아구창을 참았지. 날리거든. 네네.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1기와 그 무한열차에서 제니츠 활약이 좀 다른 애들에 비해 약하다. 뭐 CPD가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뭐 이번 2기에서도 사실 3명 중에서는 가장 존재감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번에는 계속 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중요할 때 필요한 역할까지는 해줬다.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이 신속이라는 새로운 기술 좀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헤키레키센 신속 내가 보기엔 전마가 제일 씹덕 같아. 노크렌. 예. 한 명만 조심하면 안 돼. 이게 자꾸 있다니까.
그리고 탄지로는 이게 원래 성격대로 그 여장하고 들어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이런 모습이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맞아요. 손이 빠르다면서 이거 주인이 데려가서 처음에 화장 지우고 나서 그 상처가 얼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구박을 했는데 애가 일을 시켰다지만 일을 너무 빨리 하고 너무 근면성실하고 손이 빠른 거야, 그죠? 다음 일 또 있습니까 주인님? 그러면서 다음 일 또 주세요, 다음 일 또 주세요 막 이러니까 손이 빠르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네. 그 장면 중에 막 왜 그 문이 약간 나무 문이 삐그덕대서 이렇게 밑에 뭐 양초 같은 거 바르잖아. 그거 보니까 우리 진짜 옛날 생각나더라. 옛날에 나무 문으로 됐던 이게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맞아요. 그때 막 이렇게 양초 바르고 막 했었는데 이 옛날 생각이 좀 났었고. 6.25 전쟁 직후죠. 80년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항상 탄지로가 뭐 나올 때마다 이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탄지로 같은 경우엔 사이어인이 아니고 이 인간이다 보니까 민간인이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이 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보면서도. 맞아. 근데 주인공 치고 진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 너무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아니, 저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쟤는 분명히 움직일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모르니까 그거 다 카카로토 오마주잖아요, 임마. 그래요? 카카로토 보면 맨날 가슴 쫄리고 죽었다 살아나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얘는 인간이잖아. 사이어인이 아니잖아. 그러고 실제로 이제 다치고 막 부러지고 실제로 막 숨가빠하고 공격을 하다가 자기가 숨이 가빠서 호흡을 실패하고 자기가 막 쓰러지고 이런 장면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뭐 일기 뭐 이야기 할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주인공한테 굉장히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와 이러다가는 진짜 기술을 더 이상 못 사용한다든가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좀 감정이입하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 몸이 진짜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 뭐 회복을 맞아.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맞아요. 정도로 몸을 좀 혹사시키더라고 보니까 특히나 이번 2기에서 그 손가락 부러졌을 때는 와, 진짜 너무 아파 보이더라. 이 색깔까지 보라색으로 해놓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꼿꼿이한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뒤집혔더라고 손가락이. 근데 끝까지 칼을 들고 싸우잖아. 그리고 왼손은 칼을 놓칠까봐 왼손에다가 그 붕대를 감아가지고 칼을 아예 손에다 고정시켜 놓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우지 탱겐이 보면서 저 정도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구나.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지 작전을 바꾸고 막 그러죠. 맞아요. 그 칼을 손에 묶는 거 이런 거 옛날 우리나라 그 조폭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옛날 그 조폭 영화들 K 정신력이었다. K 정신력. 야구바타 손에 묶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칼이나 야구바타. 네네. 그리고 그 네즈코가 정신을 잃고 막 더욱더 요번에 혈기화가 막 진행이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혈기화 되는 거보다 이 탄지로가 그 눈에 막 피가 차면서 뻘겋게 되면서 이 눈 뒤집히고 이런 게 더 위험해 보이더라고 사실은.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무한열차에서 이미 그 탄지로의 내면을 보긴 했잖아요, 우리는. 이 그렇죠. 내면의 평온함, 이 잔잔한 물결, 이걸, 그거를 봐서 그나마, 그래도 탄지로가 그럴 애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못 봤더라면, 이러다가 이 탄지로가 이게 뭐 혈기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럴 진짜, 정도로. 와, 몰입도 500%네요, 정락토님은 진짜. 괜찮다, 진짜. 아니, 그 정도로 약간 진짜 귀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맞아. 들었다. 요번에. 처음 보는 얼굴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솔직히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임팩트가 컸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낸 다키가 이제 육아과 사람들 막 서슴없이 막 파괴하니까 이제 막 분노를 한 거지, 탄지로가.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눈에 피가 날 정도로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있는 힘, 얻는 힘 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신PD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네. 계속 혈통빨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자기가 타고난 혈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탄지로가. 그죠? 탄지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 신주로의 편지를 떠올리잖아. 자기가
자기도 이제 그 상처가 있는 그 검사를 봤는데 너도 아마 그런 검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요 난로에 된 거지. 후천적으로. 동생 구하려다가 동생 구하려다가 후천적으로 생긴 상처지 선천적인 상처는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물러설 수 없는 때가 있다 막 이러면서 진짜 분노하게 되잖아. 그 장면이 약간 그 드래곤볼에서 소노반이 파워폭발하는 장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데리고 오셨구만 또 드디어.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야? 탄지로는 사실 사이어인이었다고. 아니 진짜로 정말로 조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소노반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포텐셜을 보여준 장면이잖아. 네. 그 장면이 드래곤볼에서 네. 탄지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훗날 굉장히 강력한 인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큰 가능성을 좀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그 분노하는 장면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저도. 네네. 전 그래서 어쨌든 이 탄지로가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뭐 죽을 고비를 자꾸 넘길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면 이제 보는 독자들도 좀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도 좀 사실 좀 위험하긴 했어요, 진짜.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규타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고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맞아요. 이게 보면서도 약하니까. 이렇게 싫었는데 그래도 이제 뒤쪽에 어쨌든 그 기지를 발휘해서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몰입도 아주 좋아요. 뭐 몰입도가 아니라 뭐 기살대원 한번 모셔온 줄 알았는데 생생한 뭐 전기를 들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래 일기에서는 탄지로가 냄새를 맡는 이제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네, 냄새를 잘 그런 맡죠. 능력을 통해 가지고 전투에 활용하는 장면들 묘사가 많았잖아.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길을 오면서 그런 어떤 묘사가 연출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 좀 아쉽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아. 계속 있어. 그러니까 뭐 맞아요. 어디 냄새가 난다. 혈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묘사는 간략하게 나오는데 일기처럼 약간 진짜로 전투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능력을 막 구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묘사는 좀 약해진 것 맞아요. 같더라고. 네. 이게서 그런 부분 좀 아쉽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반면에 제니츠가 귀가 좋다 뭐 이런 묘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능력들을 묘사하는 연출이 이제 분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못생긴 외모 덕분에 힘들게 유곽에 치지겠잖아 제니츠가. 그렇죠. 근데 귀가 좋아가지고 전통악기 일본 전통악기 샤미센이라는 거를 굉장히 박력 있게 헤비메탈로. 헤비메탈로 연출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장면이. 절대음감이 돼? 보니까. 한 번 들은 음악 다 외워버린다면서 막 그러더라고. 오히려 금마가 굉장히- 그게 더 소리 호흡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자기가 귀 좋은 걸 통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저 유곽의 소녀를 막 찾아내기도 하고, 그죠? 그런 장면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막 재밌는 장면들도 좀 있었고, 또 막 그래가지고 막 뭔가 막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막 걔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 샤미센이라는 악기를 막 박력 있게 연주하고 있으니까 네. 구경하고 있던 그 기생들이, 유녀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남자에 대한 한을 바탕으로 최고의 오이란이 될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생기고 포텐셜을 못생겼는데. 오히려 얼굴 못생기고 저렇게 한이 많은 애들이 오히려 더 성공한다면서 막 이런 저런 애가 얘기하잖아. 성공한다 그러면서. 지도 약간 거기 몰입해가지고 실제로 최고의 오일만이 반드시. 되겠어, 막 그러잖아. 반드시 최고의 오이란이 돼서 복수하겠다면서 막 그러잖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장면. 근데 그 앞에가 하나 더 웃긴 게 그거는 그냥 자체가 웃기긴 한데 그 사이 제니치를 분노하게 된 게 이제 텐겐이 이 애를 그냥 팔아넘기면서 공짜라고 생각하고 데려가고 뭐 뒷간 청소든 허드렛 일이든 아무거나 시키시오. 그러니까 자기도 안 거에 안 팔릴 거니까 어떻게든 써먹으라고. 맞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그 상황에 좀 불리하게 남들 그 친구들 이제 이노스케랑 탄지로가 먼저 자기보다 잠입했다는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가 맞아. 쓸모없어져서 버려졌다는 거에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하게 되는 맞아. 거지. 맞습니다. 우리 평소에 그런 얘기 하잖아. 왜 나는 잠기가 밝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이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니치가 귀가 밝다는 설정이 그러니까 기절하고 나서도 잠기가 밝아가지고 전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개소리로 좀 이어지지 않나. 그야말로 개소리네요,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잠기가 밝아가지고. 잠깐 말고 깨야지, 씨. 뭐 하는 거야?
자는 거 근데- 치고는 말을 너무 또박또박 잘하던데. 오히려 평소보다 말이 더 또박또박해졌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노스케가 그러잖아. 너는 그렇게 기절해 있는 편이 낫지 않니라고. 말도 잘 통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처음 혈기인 다키하고 조우하고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데 탄지로가 압도를 당하죠. 다키한테. 네. 그저 1대1로도 그러면서 자신한테 좀 꼭 맞지 않은 물의 호흡 때문에 이제 검의 이가 계속 나가게 되잖아. 탄지로가. 그거를 다키가 지적을 하잖아. 이 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실력 없는 놈인 것 같다면서. 검이 이가 그렇게 빨리 나가냐 이러니까 이제 이게 그 검을 만든 그 사람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인 것 같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딱 맞지 않는 물의 호흡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가 나가는 것 같다라는 깨닫고 본격적으로 이제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잖아 탄지로가. 그러면서 확실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역시 주인공은 불속성이다. 물은 잘 안 어울려. 야 그래. 그치. 역시 뭐 게임이든 만화든 주인공은 지금 불이지. 불속성이 제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킹오파의 켜도 좀 생각이 났고요. 그러면서 뭐 불속성은 아니지만 후레쉬맨 바이오맨도 역시 1호기는 다 레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게 정통 왕도물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이 만화가 점차 이런 생각이 굉장히 그래서 그 들었고. 랭고큐는 겹치기 때문에 빨리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없었다. 캐릭터 겹치니까. 어떻게 보면 탄지로를 불속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캐릭터성이 겹치는 염주인 랭고쿠를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확실히 저도. 개소리입니다. 네네. 진짜 개소리네.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좀 살짝 들었는데, 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우주의 텐겐의 모습에서 이 탄지로가 랭고쿠의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전투 상황 속에서 그 랭고쿠의 의지가 이제 뭐 탄지로나 아니면 탄지로 친구들한테 계속 이제 되새김질 되면서 의지가 이어지는 느낌의 연출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중간중간 굉장히 잘 녹여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뭐 주요 캐릭터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몇 번 사용하기 힘든 중요한 카드거든 이게. 그렇지. 그죠? 네. 어떤 만화나 어떤 작품에서 이제 굉장히 주요 캐릭터인데 이 사람을 한 명 죽인다는 것이 몇 번 못 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큰 이벤트를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귀멸의 칼날에서. 이게 요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작품은 이야기에 시청자가 굉장히 더 몰입하고 이제 전체 내러티브의 깊이를 더하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죽은 캐릭터 계속 나와서 성불하라고 이거지. 맞아. 주인공을 죽여버려가지고 죽이고 나서 후계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 드래곤볼처럼 돼. 이게 살려야 돼. 그렇지 계속 살려내야 돼. 뭔지 알죠? 아니면은 혹은 별로 시청자들이 오히려 죽은 캐릭터한테 감정이입을 못 해가지고 뭐 죽거나 말거나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죽음이 별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요런 거를 굉장히 중심을 잘 잡지 않았나.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그 랭고쿠 상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무한열차편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소개가 많이 안 됐는데 네. 그렇죠. 무한열차편에서 짧은 어떤 한 편의 극장판을 통해서지만 굉장히 그 캐릭터를 잘 활용하면서 굉장히 여운을 길게 남겼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중요 캐릭터의 죽음 하나로 이 전체 이야기의 깊이를 굉장히 더하면서 우리 씹덕들의 공감을 많이 사지 않았나. 방금 우리 씹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본인 제가 포함. 그렇게 얘기했나요? 와타시타치노. 와타시타치노. 씹덕들의 죄송합니다. 네네 전 아니고요. 그러면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번에 우주의 탱겐을 안 죽게 만든 것도 사실은 그런 맞아. 이유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맞아. 탄지로가 드디어 지켰지. 자기 힘으로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맞아.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도 요런 거는 굉장히 몇 번 못 쓰는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이것도 식상하거든. 미드 같은 경우도 보면 왕자의 게임이나 워킹데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처음에는 주요 캐릭터들이 막 정말로 이 캐릭터를 이렇게 죽인다고 라고 굉장히 추경요법으로 드라마에 막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걸 너무 반복해버리니까 이제 나중엔 죽어 나가든 말든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나. 신경은 안 쓰는데 그래도 재밌던데요. 그래.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보조개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하지만 또 우주의 탱겐 안 죽인 거는 좀 그래. 죽으면은 이제 과부가 3명이나 생기잖아. 이건 좀 그래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
그렇습니다.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되게 영리하게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되게 좋았고, 어쨌든 결론은 탄지로가 왕도 배틀물의 진정한 불속성 주인공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밑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왕도 배틀물의 이제 기본 이제 패시브 스킬이 근성이거든. 약간 근성과 끈질기. 그렇지. 아유, 그렇죠. 막 손가락 부러졌는데도 뭐 달려들고, 뭐 몸이 그렇습니다. 안 움직이는데도 뭐 어거지로 움직이고, 이거는 뭐 주인공 필수 스킬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러면서 약간 꼬았죠. 그 후반부에 이제 자기 네즈코를 안고 이제 도망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연출을 하잖아. 그런데 힝 속았지? 그러면서 탄지로가 그따위로 얘기했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변주를 주는 그런 재미도 있었다. 또 굉장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게 또 저는. 근성의 일환이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기겠다는 좀 약간 맞아. 좀 근성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맞아. 그래서 그거는 나는 살짝 일본식 근성. 일본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아주 근성 맞습니다. 캐릭터. 그런 것도 참 좋고, 나 그래서 10회는 다 좋았어. 그래서 10회는 전체적으로 탄지로가 그렇게 막 약간 추하게 도망가고 막 약간 그런 장면까지도 이게 나중에 계산된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좋았고, 진짜 10회만 반전도 좋았다. 좋았고. 10회만 좋았다. 아니 뭐 하나라도 재밌게 봤어. 그리고 근데 나는 10회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10회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엔딩 네네. 스크롤. 엔딩 스크롤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타로가 터지잖아요. 죽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유각 이제 그 거리가 날아가죠. 이제 촥 날아가고 그러고서 이제 강제 재개발. 스텝 스크롤이 싹 올라가잖아요. 와, 이게 그냥 그냥 보면은 와, 되게 연출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난 보면서 그렇게 다 죽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맞아. 나 그런 느낌이었어. 다 죽었나? 뭐고? 네. 어. 이렇게 지금까지 김열의 칼날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약간 이런 것들. 약간 그런 분위기였잖아. 음악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가. 맞아. 뭐 굳이 이렇게 연출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좀.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러면서. 와, 드디어 이겼다. 정말 이 힘들었던 전투에서 드디어 승리했다 이랬는데 마지막에 도망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엔딩이 아니었나. 네네. 근데 연출을 나 그랬잖아요. 그 1기 때도 이제 이 비슷한 연출들이 있잖아. 처음으로 히노카미 카구라를 썼을 때 엔딩이 이제 목을 탁 베면서 이제 맞아요. 목을 뱄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 정도 연출했으면 죽어야지. 이번에도 이 정도 연출했으면 죽어야지. 주인공들이 죽든가 해야 다 살아남으면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게 다 K 들더라고요. 엔딩의 오마주라니까요. 이 K 드라마들의 엔딩의 오마주야 아니, 이게. 근데 나는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 주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온니를 퇴치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큰 어르신 저택에 갔을 때 약간 네. 되게 컴플레인 많이 올렸었거든. 목 잘랐는데 안 죽던데요? 그러면서 약간 제대로 알고 지시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 요새 목 잘리는 게 뭐 잘리면 다 붙이고 그러더만 보니까. 그래서 웅성웅성 하는 거지. 니도 그랬나? 하면서 뭐 내 3번 잘랐다 하면서 막 약간 뭐 둘이 동시에 잘라야 되는 건 좀 반칙 아닙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탄지로 가가지고 심지어 제 여동생도 목 잘려도 살던데요? 그러게.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러네. 네네. 뭐 하여튼 저는 그 10회 엔딩 스크롤 연출은 아직까지 조금 왜 굳이?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 그랬습니다. 네. 아니, 나는 이제 그 주들이 좀 하나씩 다 약간 되게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그 그렇죠. 레고카 참에 나왔을 때도 엄청 특이했었고 도시락 먹으면서 그렇게 막 오마이! 오마이! 사시잖아. 약간 그래서 막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죠?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근데 이 탱겐도 만만치 않더라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 나는 축제의 신이다 그러면서 막 너희는 나를 받들어 보셔라 막 그러는데 알지? 갑자기- 처음에 납치를 하고 있잖아, 미친놈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막 이상한 자기 막 그런 거 난 축제의 신이다 받들어 보셔라니까 탄지로가 나는 신이다 받들어 보셔라니까 탄지로가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 물어봐도 되겠냐니까 너는 좀 아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받아들이잖아. 근데 옆에서 이노스케가 나는 산의 신이다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산의 왕이다. 넌 산의 왕이다 잘 부탁하니까 넌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해도 되는데 남은 하면 안 돼. 약간 이상한 선이 있어 이 사람. 근데 옆에서 제니츠는 둘 다 똑같은 놈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것도 되게 그 호흡이 짧은 그런 개그 씬이었는데 그러고 바로 육악으로 잠입을 하잖아요. 바로 육악으로 잠입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뭐 약간 보고 났을 때 팬들이 잊을 수 없는 그 이제 트리플 와이프 그렇죠. 그것도 되게 좀 뜬금없잖아. 이상하게 그렇죠. 뭐 닌자가 갑자기 그 부인이 3명이 됐다 그러니까는 이거 근데 사실 뭐 만화 안에서도 개그 요소로 쓰이기는 하지만은 네. 보고 난 네네. 독자나 청취자 입장에서도 아니 와이프가 3명이나 그러면서 약간 개그 요소를 계속 우리가 써먹는 것처럼 네. 그래서 참 특이한 주가 또 시작하자마자 나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뭐 또 약간 사실 닌자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막 잠입하거나 좀 날씬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엄청 근육질이잖아. 그렇죠. 우락부락하지. 네. 그렇죠. 엄청 근육질에다가 별로 그렇게 닌자 안 같아. 그냥 다 보일 것 같아. 어디 숨어도. 밤에 숨어도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닌자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인지는 몰라도 닌자는 좀 어두운 옷 입고 약간 그치. 눈에 안 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또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그치. 네. 화려하고 뭐 칼도 노란색이고 그래서 말만 자기 캐치프라이즈만 닌자지 하고 다니는 거 닌자 아니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닌자 세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완전 드웨인 존슨 나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쟤 별로 안 어울린다고. 너무 근육도 드웨인 존슨이 왜 나와? 도웨인 존슨. 오늘 카카로트는 나온다, 섭외했거든. 그러니까 드웨인 존슨밖에 안. 아니 너희가 좀 드래곤볼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닌자였던 시절에 이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을 이제 혈기를 처치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귀살대로서. 그런 걸 귀살대로서 그런 걸 상징하는 거겠지. 그래서 일부러 더 화려하게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 더 밝은 인생을.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나는 그 얘 네. 능력에 좀 의문이 있는 게 소리의 호흡이잖아요. 네. 네네. 나는 처음에 이제 얘가 음주라고 해서 뭐지 술인가 했는데 아니고 그 소리의 호흡이라 소리라는 걸 와이프 알고. 3명이라서 어떻게 저 주정뱅이 저거. 술 아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나 그거야 이제 소리의 호흡이라 무슨 은공 같은 거 쓰나 약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걸 기대하잖아. 근데 뭐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사실 뭐 소리를 이용한 공격이나 이런 거가 없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 10회에는 보면 뭐 악보가 완성됐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딱 그렇죠. 그런 정체성.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소리 호흡이 약간 어거지로 좀 만들었나? 그래서 좀 뭔가 하기 좀 궁색했나? 왜냐하면 저기 이제 쿵푸어슬에 나오는 그 이제 그 소리 지르는 아줌마 정도 그 정도는 해야 사자후 정도는 해야. 사자후 정도도 해야 이제 음주에 뭔가 맞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나 사자우나, 막, 아니면 악기로 뭐, 음파 공격을 하거나, 뭐, 그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굉장히 클리셰네요. 그러니까, 클리셰를 깼잖아? 클리셰를 깼는데, 신박하면 괜찮아. 안 신박해. 그래서 왜 음주인데? 라는 생각이 그래? 계속 남아있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했어. 그 느낌이, 임팩트가. 아니 그거잖아. 이 사람은 그 소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기보다 그 상대방이 싸울 때 그런 리듬을 읽는 거잖아. 약간 그 김성모 만화처럼 뭐 너의 싸움 그런 강약 나도 김성모 생각났어. 리듬 파워 그 뭐였지? RPG 리듬 파워 집중력 그렇게 약간 그래서 리듬을 읽는다는 느낌이라서 좌삼삼 우삼삼. 너의 공격 패턴은 모두 읽혔다. 강약약 중강약약. 진짜 그거라니까? 강중량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지 탱겐이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 신PD님 깃방맹이 한 대 때리고 보면 여기 달팽이관이 삐 하고 울리면서 왜 음주인지 알게 될 텐데. 그게 그래서 음주구나. 귀에서 평생 동안 소리가 난다고. 삐. 소리가 들리면 다행이지. 깃방맹이 한 찰 맞고 나면.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음주다. 귀에서 평생 동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음주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음주로서의 정체성, 약간 소리의 정체성도 조금 약하고 닌자는 그래요. 맞아. 우리 신봉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닌자라서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내가 찾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제작진이 장난친 건지 아니면은 네.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네. 이게 내가 알아낸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일단은 이 우주이 탱겐이잖아. 네. 이 탱겐이 그렇죠. 1,000원이란 말이야. 1,000원. 네. 그 바둑판의 중간을 1,000원이라 그래요. 그 점 있는 거를.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굴착 로망 열혈마다 1,000원 돌파 그랜라간이라고 있단 말이야. 네네. 알죠. 네네.
근데 그랜라간에 나오는 그 카미나라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형님이 있어. 아 그렇군요. 네네. 그쪽이 저기 우지 탱긴하고 성우가 같아. 그래요? 성우가 같다고. 근데 웃기잖아. 우지 탱겐이 들어가고 탱겐 돌파를 했는 천원 돌파에도 탱겐 그 우지 이 성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군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내가 찾아보다 보니까는 진짜 네네. 씹덕답게 많이 찾아봤네요. 좋습니다. 십덕만에 알 수 있는 정보들. 그래서 원래는 그 그랜라간에서는 막 그 자기 동상 같은 캐릭터를 챙기고 진짜 형님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네. 그 와이프들을 막 챙기면서 로맨티스트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사실은 되게 웃기잖아.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성우가 가진 캐릭터성을 네. 이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지? 네. 맞아. 예.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재밌는 게 그 또 있어. 이제 이제 있어. 그 2대 애니메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안 재밌었거든요. 진짜 재밌다니까?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더 재밌는 게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재밌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안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럼 혹시나 재밌을지 모르는데 네네. 그 이제 애니메이션 2대 가오 애니메이션이 있죠. 저 가오나시 나오는 센가 치히로하고 네네. 용자왕 가오가이버라고 있어요. 네네. 용자왕 가오가이버에 보면은 별의별 로봇들이 다 나와서 합체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여기 로봇 중에 볼포크라고 있어. 볼포크라는 자동차 변신 로봇가 있는데 이게 그 우지 탱겐 성구하고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근데 이 자동차 변신 로봇가 첩보부 소속 닌자 로봇이야. 그래요. 이건 좀 신기하네. 드디어. 요번에는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닌자 로봇이야. 수리건 같은 거 막 쓰고 은신하고 막 그러던 닌자 로봇인데 근데 내가 이쯤 오니까는 이런 게 정닥터 인생인가 약간 그러면서 소름이 끼쳤어. 누가 봐도 네가 신인생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니구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등의 길 이렇게 멀구나 그러면서 나 진짜 소름 끼쳤어. 약간 그런 건가 보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그런 게 있잖아. 배우를 이미지 캐스팅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배우가 뭐 건달 역할을 계속 했어. 그러면 뭐 유호성 씨 같은 경우에 계속 또 조폭 같은 역할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멜로를 많이 했던 배우 같은 경우는 계속 멜로를 한다든지. 그렇죠. 요런 게 있는 것처럼 일본은 또 성우 같은 관련 분야가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또 팬들도 성우에 대해서 또 빠삭하게 우리 김수불님처럼 씹덕들은 또 달달 외우고 있고 이력들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 조금 이미지 캐스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닌자 드네요. 역할엔 이 사람 해봤으니까 이 사람 잘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식구들 뭐 자기 동생들을 잘 챙기는 형님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거에 캐스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웃기게 얻어걸려. 하나는 이제 제목이 비슷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하나 얻어걸렸고 그 다음에 닌자 로봇을 했다고 이렇게 또 닌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좀 되게 재밌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제해서 논문에 싣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아니 너무 캐릭터에 까매지.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주인공 무리들이 성장이 눈에 띄었던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번 시즌이 앞서서 조금 이야기했던 제니츠 이제는 뭐 아예 잠자면서 대학까지 나오는 경지까지 날라다니죠. 호공답 보던데 거의. 맞습니다. 솔직히 시즌 1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혼자 혈기 사냥 나가기도 겁내하던 징징이 캐릭터였죠. 제니츠가. 그런 제니츠였는데 어떻게 보면 2기가 되면서 냉정한 상황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노스케한테 작전 지시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 정도로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니츠가. 그죠?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신PD님께서 이노스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좀 이노스케도 여러 가지 우리 닥터전님께서 하셨구나. 이제 약간 자기 혼자만 막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행동하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작전을 펼쳐 나가는 이런데도 이제 자기가 능수능란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캐릭터로 성장한 부분도 좀 있었고 탄지로도 역시 물의 호흡에 히노카미 카구라를 섞는 어떤 호흡을 활용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반적으로 다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보면서 이제 탄지로가 이제 히노카미 카구라를 물의 호흡에다 섞는 부분이 굉장히 또 조금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앞선 귀살 때 검사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느끼면서 이런 전투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귀살 때 이제 선배 검사들이 자기만의 호흡들을 계속 개발해 나갔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그거를
발전시키잖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런 묘사가.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책으로 배운다든가 아니면 뭔가 누구한테 전해 들어서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자기가 한 가지 실제로 계속 뛰어봐야지. 계속 몸으로 하다 보면은 점차 더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선배들이 해봐야 한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 실제로. 그래서 정확한 예로 군대 가서 대가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편하죠. 처음에는 너무 괴롭고 아팠는데 나중에 되면 뭐 어느 정도 스트레칭 하는 것 같고 뭐. 잠도 자죠. 많이 대가리 맞고 잠도 자죠. 많이 박아봤나 보네. 뭐 저희 저기 고참들은 뭐 저희 스트레칭 시키는 거 좋아해가지고 목이 좀 뻣뻣할까봐. 그렇군요. 어떻게 김수풀님 가는 데마다 그렇게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게 전투에 임기응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자기 스승이었던 우로코다키 사콘지 스승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전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 네, 이 그렇죠. 이기에서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왜 웃었죠? 왜 웃었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라서 그런 생각까지 다 하면서 싸우는 탄지로가 보면서 야 얘도 진짜 말이 너무 많구나. 야, 생각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는 워낙 있잖아. 내가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일본 애니들을 생각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기메라 칼날 정도는 나는 이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왜냐면 더 심한 것도 예전에 진짜 많았잖아. 아니, 진짜. 아니 그냥 뭐 슬램덩크 이런 거만 봐도 그냥 맞아. 공 들고 막 한 10분 얘기하잖아. 아니지. 레이업 올라가서 공중에 10분 떠 있잖아, 이렇게. 그 정도에 비하면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근데 그런 장면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전투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좀 섬세하게 잘 그려졌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우주의 텐겐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괴짜처럼 느껴졌던 어떤 랭고쿠의 첫인상과 비슷하게 좀 여자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하면서 이제 첫 만남이 조금 시작되긴 했지만 등장이 좀 그렇긴 했는데 닌자로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혈기를 잡는 길로 들어섰다는 설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고요. 그 어두운 과거와 상반되는 화려한 외모 일부러 막 더 화려함을 강조한다든가 자기 외모도 막 손톱도 이제 초록색 빨간색 막 이렇게 매니큐어 발라놨잖아. 그리고 닌자한테는 절대 안 어울리는데 여기 이 자기 그 헤어밴드. 헤어밴드에다가 다이아몬드 막 박아놨잖아. 큐빅이겠죠. 그런 부분들. 큐빅일 수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일 수도 주 있고. 정도면 한 재산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닌자였으니까, 자기 이제, 저걸 살려가지고, 자기 기술을 살려가지고, 이제, 밤손님으로 조금 활동하면, 뭐, 돈도 쉽게 벌지 않아. 닌자가 도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캐릭터성은 굉장히 좋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뭐, 어쨌든지 이제 규타로와의 전투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밀리는 듯한 인승을 줬어요. 많이 밀렸죠. 그죠? 우지 텐겐이. 그러면서 손을 하나 잘리고 막 독이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자기가 전투에서는 밀렸지만 시간을 벌어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악보로 완성한 후에 이제 너의 패턴을 모두 읽었다. 그죠? 우리 김성모 작가님, 이 김성모 화백님의 만화들처럼 뺏겼네. 패턴을 모두 읽고 이제 공격한 장면에서는 확실히 쾌감이 좀 있긴 했어. 이게 앞에서 계속 밀리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악보로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공격 진짜 몰아붙이잖아. 공격 하나도 안 맞잖아. 그죠? 규타로의 공격을. 맞아요. 그 장면에서는 진짜 확실히 쾌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반전 제일 좋습니다. 진짜로. 반전 쾌감이 좀 있었습니다.